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는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전세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전달보다 줄었지만 낙찰률은 소폭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낙찰가율은 전달에 비해 1.3%포인트 오른 86.7%를 기록했는데 이는 90.6%를 기록했던 2022년 7월 이후 2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며 전세 관련 각종 통계 지표도 수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값이 10개월 연속 상승하는가 하면 강남권 아파트 전세 중위값은 19개월 만에 6억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100%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위치, 이 포지션에 따라서 세상을 달리 바라보기 때문인데요. 부동산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걸 뒷받침해주는 근거도 꽤 많죠. 반대로 집값의 거품이 꽤 심하다고 생각해서 집을 사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근거도 또 역시나 많습니다. 자, 과연 시장은 상승세일까요? 아니면 아직 상승을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인 걸까요? 자, 그 논란들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고민은 저희에게 다 털어놔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02-2638-3973번으로 바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샵 3989로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이제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남자에서 이제 화요일의 부동산 남자로 변신을 꾀했습니다. 자,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올해는 평년들과는 좀 다르게 장마가 상당히 좀 일찍 찾아왔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덕스러운 날씨에 낭패당하지 않으시려면 그 접이식 우산이라고 하든가요. 좀 조그만 또 손잡이 우산 같은 것들, 조그만 것들 좀 준비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만큼은 저 김종희 소장과 1시간 매주 이 시간에 만나서 부동산 상담을 하신다고 하면 뭐 유비무환의 자세로서 부동산 준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장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의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의 전화 많이 하셔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 지형이 상당히 굉장히 복잡해서 기상청도 날씨를 예측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기상청에 엄청 비싼 슈퍼컴퓨터 있다고 하는데도 날씨 잘 못 맞히는 거 보면 참 정말 어려운가 보다 싶긴 한데요. 자, 부동산 고민은 우리한테 인간 슈퍼컴퓨터 있습니다. 김종희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바로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네, 하익동 네, 신동아 5차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거기를 전세를 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아파트를 제가 파는 게 좋을지 계속 전세를 놓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한번 문의드려 봅니다.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인천시 미추홀구 하익동에 신동아 5차 아파트 지금 보유 중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자, 네. 주변에 지금 너무 경쟁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과연 이걸 계속해서 내가 보유를 해도 될지 아니면 좀 정리를 하고 뭐 다른 데로 갈아타야 할지 이런 부분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그럼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우리 신동아 5차 같은 경우는 그 문학 IC 쪽으로 쭉 들어가잖아요. 예, 예. 거기 보면 이제 신동아 타운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그 8차까지 있던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뭐 초중고 다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신동아 5차가 있는데 완전 신동아 타운이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바로 이쪽으로 삥 둘러싸가지고 지도상의 좌측편으로 보면 이제 신축이 들어와 있고 또 신축이 또 예정이 돼 있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실 거는 같아요. 예. 지금 전세 임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평형대는 지금 뭐 몇 평대 갖고 계시는 거예요? 40평이요. 40평, 좀 큰 평수 갖고 계시네요. 예. 네, 신동아 5차인데, 자, 제가 요 근래 들어서 방송이라든가 또 일간지 어떤 뭐 경제란에 이제 부동산 소식을 좀 보면은요, 제가 요 근래 재미난 걸 한번 좀 자극적인 소재 같았는데, 서울 부동산 가격은 날뛰는데 지방은 침몰 중, 이런 제가 그 기사 해시태그를 봤거든요. 예, 예. 자, 인천도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좀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상황이 사실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차 언급을 드렸듯이 뭐 저는 예견된 사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인천은 말 그대로 사실은 공급량의 문제가 큰 거예요. 예. 이 공급량 자체가 뭐 20년도인가요? 20년도부터 해서 지금 뭐 횟수로 한 6년째 계속 공급이 이어지고 있고 내년까지도 이 적정량 이상의 초과 공급이 계속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거 해소 기간도 장난 아닐 것 같기는 한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서구라든가 인천에서도 서구나 이 미추홀구 이쪽의 공급량이 또 상당히 인천 여러 지자체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거든요. 예, 예. 실제 우리 아파트 주변에도 지금 그런 물량이 깔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상황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이 공급량에 대한 해소 기간 자체가 쭉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아파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신축이다 한다면 이 신축의 힘으로 좀 이렇게 앞으로 한 이 물량이 해소되는 내년까지 초과 공급량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 3, 4년 정도는 전 이 공급량에 대한 해소 기간은 자연 해소 기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때까지 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상당히 그게 가능할까라고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신축이라고 한다면 신축의 힘으로 한 4, 5년 정도는 그냥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심지어 지금 이 30년 재건축 연한이 지나서 완전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되면서 노후 아파트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사실 내재적인 가치는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우리 아파트의 가장 큰 이제 응축된 힘을 예정을 한다라고 하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봐야 될 텐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알아보셨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용적률, 기존에 찾아먹은 용적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대수, 그 다음에 차지하고 있는 대지 면적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좋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해소가 될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예.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우리 신동아 5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29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거의 80% 육박합니다. 네. 76%에서 80%까지, 그러니까 80%까지 육박을 하고 있고, 또 37평짜리 같은 경우는 75%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이 자체가. 네. 이 전세가율이 이만큼 치고 올라왔다라는 건 일반적인 우리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서는 좀 보기 힘든 일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재건축 아파트는 오래됐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이 있고 또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집이 상당히 노후됐지만 재건축에 대한 가치로 가격 자체는 높이 형성돼 있는 반면에 집이 당연히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니까 노후됐잖아요. 녹물도 나오고 주차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이 이용 가치를 지불하는 전세 가격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돼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매매가하고 전세가율의 차이가 보통 한 40% 미만으로 그렇게 형성된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근데 우리 아파트는 지금 80% 육박을 70% 넘어서 80%까지 육박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신동아 5차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시선들이 이 아파트는 뭐 재건축 된다라고 뭐 재건축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개별적인 생각들이에요. 재건축은 힘들 것 같은데 그냥 그렇다 보니까 매수하기는 그렇고 그냥 뭐 보증보험 뭐 안전성 체크한 다음에 전세로 해서 나중에 다시 돌려받으면 되니까 그냥 전세로 내 거주 목적만 뭐 그냥 만족하지라고 우리 신동아 5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여기에 거주 목적이 아니라 지금 전세 임대를 주고 계신다고 하면 투자 목적인 것이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나중에 다시 들어가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증여하려고 그래요. 증여. 여기 실질적으로 잠겨 있는 돈이라고 할까요? 실제 매매가에서 전세금을 제외하고 난다고 하면 한 1억에서 1억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 매매가는 한 3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네. 그리고 전세는 2억 한 3, 4천 되는 것 같아요. 이 3, 4, 그러니까 29평이나 37평보다는 조금 갭은 더 이제 차 있는 상황이네요. 저는 네. 증여까지는 저는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번 기회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한번 큰 마음 먹으시고 정리하시는 매도 전략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파는 게 좋겠다. 네. 이 아파트가 사실은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 시청자님을 기쁘게 해줄 일보다는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에 찜찜하면서 이 고민을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으로 계속 연출이 될 것 같거든요. 뭐냐면 외부적인 환경도 그렇고 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아파트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내외적으로 따지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전세로 갖고 있는다고 하는 건 내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뭐 거주 아파트가 아니면 모두 이제 투자 성향으로 치부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투자 형식의 우리 신동아 5차를 갖고 있는 건 저는 가급적 좀 빠른 시일에 손절을 하시고 좀 더 이 기회 비용이 좀 그러니까 더 다른 쪽으로 같은 인천 관내라고 해도 뭐 신축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왜냐하면 신축의 힘으로 좀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은 되거든요. 인천 전체가 특히나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공급된 물량 또 공급 예정인 물량의 해소 기간이 분명히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 내에 상승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내재적인 다져져 있는 힘이 우리 신동아 5차는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좀 더 약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하지 마세요. 증여는 하지 마시고 일단 매도를 한번 식구들하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또 어떤 현명한 방법이 있으면 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일단 제 오늘의 상담 의견은 저는 증여 반대, 매도 의견으로 정리할 테니까 제 의견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 미추홀구 하객동 신동아 5차 아파트 보유 중이신 우리 시청자분의 전화였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때문에 약간 고민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좀 지금 상황 보셨다시피 미추홀구에 지금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3년에서 4년 정도는 지금 이런 공급 물량들이 해소되는 기간도 좀 필요해 보이고 여러모로 지금 이 아파트를 계속해서 보유하는 건 어쩌면 우리 시청자분에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답변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셔서 투자 계획 다시 한번 좀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이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임대 수익이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네, 여기저기를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구분 상가가 있고 또 네, 역세권에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네. 네네, 이제 투자금이 좀 다르고 또 월세 받는 게 좀 달라서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요. 네. 자, 지금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나씩 위치가 어딘지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그 역 앞에 레미안 에스팀 아파트 구분 상가예요. 네. 네네. 요게 첫 번째 선택지고 그다음에 또 고민하신 선택지는 어딜까요? 가락동에 있는 계룡역 앞에 네.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바로 역 앞에. 네. 아마 네네. 지금 이게 역 앞에 있는 그 아파트면 테라 펠리체 송파 요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테라필리체 송파라고. 네. 자, 지금 이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좀 들어가야 되는 투자 금액도 다르고 해서 고민이 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둘 다 네네. 일단 굉장히 역세권이네요. 네, 자, 맞습니다. 역세권을 일단 선호하시는 우리 시청자분.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투자성이 더 높을지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걸까요? 네, 제가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월세를 좀 받을 수 있는 물건이면서 네. 네네, 좀 시세도 좀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을 찾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파트 구분 상가는 네. 월세는 수익률은 조금 높은데 네네, 나중에 향후에 팔 때 매매가가 그렇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 되신다라고 네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영등포구 신길동의 레미안 에스티움 상가냐, 아니면 이제 테라필리체 송파냐, 이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어디가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선택지일지 소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네. 몇 가지만 여쭤보고 한번 쭉 네.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네. 일단 우리 신길 뉴타운에 있는 구분상가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얼마일까요? 9억 정도 하더라고요. 9억이요. 네네. 9억의 임대 조건이 어떻게 되죠? 5천에 250만 원? 보증금 5천에 월세 250만 원. 네네. 여기 가락동의 역세권 소형 아파트 뭐 테라펠리체라고 했었죠? 요거는 네, 얼마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매매가는 8억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네. 네네. 뭐 하면 7억 9천이라고 해볼게요. 네네. 네, 그리고 임대 조건이 1억 3천에 200만 네. 원 정도요. 1억 3천 보증금에 200만 원 월세가 나오는 거고요. 네네. 네, 좋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해서 제가 한번 쭉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찬찬히 들어보세요. 네, 테라필리체는 신축이에요. 그래서 네.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네, 직접 봤는데 되게 구조도 좋고 네. 네네. 요 테라필리체는 제가 네. 한 2개월 전인가에 상담했던 기억이 나는 요거 건설임대 아파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계룡역 앞에. 네네. 네, 맞아요. 그 아파트라서 뭐 저도 뭐 익숙한 아파트이니까 아, 일단 한번 볼게요. 네네.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상황이 임대 수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쭉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찬찬히 들어보세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원할 때 뭐 상가랑 이런 소형 아파트에 많이 접근을 하는데 일단 구분할 것들이 일반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분 상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단 수익형 상가라는 점이 하나 있는 거고요. 가락동의 요 역세권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수제라고 하죠. 즉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네.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주의 역할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풀어서 이제 필수제라고 하는데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자금은 얼마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7억 정도 있어요. 7억 정도요. 네네. 그럼 7억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보실 때 일단 우리 신길동 구분상가 같은 경우는 8억 5천 그러면 1억 5천 정도의 투자금이 더 추가로 필요한 거고 네, 우리 대출로. 7억이면 여기 1억 3천 뭐 여기는 아예 송파 쪽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레인지 안에 들어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수익률을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구분상가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연 월세하면 3천에 보증금 8억 5천 그러니까 보증금 제하면 8억 5천이면 8324 뭐 8억 40 대략 한 3% 중반 정도로 잡히네요. 네네. 요 정도의 수익률이 잡히는 거고 우리 가락동에 있는 테라펠리체 같은 경우도 7억 9천에 1억 3억 6억 6천 200만 원이면 연월세 2,400에 6억 6천으로 나눠주면 638 얘도 거즘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게 3% 중반대로 좀 잡히거든요. 네네. 수익률은 비슷한 상황인데 자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인 거예요. 네. 지금 일반적인 얘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좀 잡고 생각을 해야 될 게 일단은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송파의 아파트가 되겠고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가 자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쏟아져 나온다는 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우리 또 시청자님도 임대소득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셨고 지금 근로소득에서 임대소득으로 전환하려는 사람이 진짜 폭포수처럼 이제 앞으로 쏟아져 나올 텐데 네. 이런 분들이 어떤 뭐 그 기존에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만 했던 분이지 뭐 건물 관리를 해봤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임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본 경험은 상당히 없을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사회에 그냥 준비 없이 쏟아져 나오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아까 필수제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자 의식주 중에 하나인 게 우리 이제 송파에 있는 테라페리치 아파트가 되는데 얘는 필수제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인간이 생활하면서 뭐가 어찌 됐든 일단 집은 필요해. 일단 내가 기거해야 될 주택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상황이 어찌 됐든 사람들이 꼭 와서 뭐 몸 누일 자리는 필요한 거니까 어찌 됐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 반해서 네.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 겪어봤잖아요. 코로나에서 뭐 장사 안 된다고 하면 월세 임대료도 또 심지어 깎아주기라도 해야 되고 받지도 못하고 보증금에서 까기도 하고 즉 무슨 소리냐면 임차인에 대한 상황이 뭐 이 사람이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임대인이 요즘은 걱정해주는 시대로 변해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뭐 물론 ST움 아파트의 구분 상가라고 했는데 그쪽 자체가 상권이 조금씩 이제 확장이 되고는 있는 상황이라서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백화점에 우리가 예쁜 옷이 많이 있을 때 우리 시청자님한테 어울리는 옷은 딱 하나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해서 월세 임대 수익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그래도 더 왜냐하면 필수제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우리 집 쪽으로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수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수익률 따져봤는데 수익률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주택이 상가에 대한 수익률만큼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은 품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송파에 있는 테라펠리치 아파트의 월세 임대를 매수하시는 거를 찬성을 드리는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수익률을 지금 아까 3% 중반대라고 계산을 어떻게 해봤었는데
네, 수익률은 비슷한 것 상가는요, 같은데. 완벽한 수익형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의 네.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권이 좀 확장이 되고 월세가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손님들이 많이 해서 장사가 잘 돼서 월세가 올라가야 수익률, 그러니까 그 월세가 올라간 거에 대한 매매가가 떠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아져야 매매가가 거기에 힘입어서 올라가는 그런 가격의 상승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당연히 월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그 월세 수익률에 대해 기준에서 매매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확보를 해두는 상황이지만 아파트 자체적으로 따라서 부동산의 경기가 좀 풀린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개발 호재가 좀 있다든가 하면 그냥 독자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상가보다는 훨씬 크고 넓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차익이 붙어주는 순간에 아까 말했던 이런 3%의 수익률은 진짜 의미가 없는 비유가 돼요. 예를 들어서 얘 지금 3%의 수익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200만 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월 연으로 따지면 2,400만 원의 수익인데 1년, 2년 갖고 있다가 2억이 올랐어. 그러면 이 수익률 자체는 그냥 10배가 넘어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나는 꾸준히 월세 수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거든요. 사실 수익률적으로. 그래서 차익도 좀 노릴 수 있는 더군다나 송파구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구면은 몰라도 이 송파구의 아까 계룡역이라고 했던 초역세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대 수요가 계속해서 몰려드는 거고 뭐 강남 3구라고 하니까 그리고 특히나 송파구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냥 추진위원회 구성된 단계 이상만 본다고 하더라도 송파구에 한 40군데가 지금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40여 군데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냥 시작이 아니에요.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단계만 따지더라도 40여 군데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가락동만 하더라도 8곳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이주 수요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아파트 쪽으로 이주 수요가 그러니까 임대 수요가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보가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런 정비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 단기적인 것보다도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차익형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높아질 거거든요. 뭐 주변이 다 고급 아파트로 바뀔 거니까. 네. 그러면 지역 가치가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도 상당히 기대에 봄직한 매물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기는 제가 알기로 건설임대 그 주택이다 보니까 아파트는 사실 아직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가 많이 완화된다고 하는데 아직 아파트는 주택임대 사업 주택 등록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건설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좀 세금의 혜택도 보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리예요. 나중에 그럼 팔 때 차익이 많이 난다 아파트는 이 말씀이신 거죠? 많이 나지 않더라도 차익은 분명히 발생할 건데 수익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니까 굉장히 알토란 같은 투자 품목이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짧은 호흡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이왕이면 주택임대 사업 좀 등록해서 포괄 양수해갖고 좀 오래 정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비 사업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네. 네, 제 말씀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 시청자분이셨습니다. 자, 일단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의 소중한 자산,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불려 나가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셨던 두 개의 선택지, 신길동 레미안 에스티움, 이 아파트 상가를 지금 좀 보유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첫 번째 선택지와 또 테라펠리체 송파, 이 역세권 신축 아파트인데 이걸 보유하는 게 나을까 두 개의 선택지 중에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 시청자분에게 조금 더 좋은 선택지는 테라펠리체 송파가 아닐까라고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좀 월세 임대로도 또 좀 이익을 누려볼 수도 있겠고 시세 차익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 선택지를 조금 더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시세 차익을 조금 더 누려보고자 하신다면 좀 중장기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역시까지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네. 저희가 8억 선에서 투자 겸 거주 목적으로 25평 아파트를 추천 부탁드립니다. 투자 네. 겸 거주 목적으로 25평형. 네. 혹시 뭐 크게 지역 네. 좀 봐두신 데 있을까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응봉동에 있는 그 대림 현대 신동아나 응봉동 다양 삼- 대림현대. 네. 네. 그다음에 다양 3동에 있는 우성 1, 2차나 네. 또 항항신인가? 상황심리. 상항신인가? 예, 한신 무학 아파트를 보았는데 네. 어디가 좋을지 추천을 부탁드리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소장님의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우, 요새 저희한테 좀 문의가 많이 왔었던 아파트들 위주로 좀 보셨네요. 지금 일단 여유자금 8억 원이라고 하셨고, 평형수는 25평형 정도, 그리고 투자와 실거주를 같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지금 광진구 자양동 우성 1, 2차 아니면 성동구의 상황심리동이나 응봉동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지금 여기 안에서 좋은 선택지가 있을지 아니면 소장님께서 따로 보시는 더 좋은 곳이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대체 소장님은 지금 어떤 해안을 갖고 계신지 바로 답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욕심쟁이 같으셔. 질문이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볼게요. 고민이 너무 많네요. 네, 8억 원대 이제 거주 겸 뭐 거주하실 아파트인데 이왕이면 가격도 상승하면 좋은 거니까 거주 겸 투자 아파트를 고르시는 건데 일단 20평대를 보셨어요. 자, 8억 원대에 입지적으로 직장은 어느 쪽이세요? 시내 쪽이요. 시내 쪽. 그러면 네, 저쪽에 저쪽 그 도심 쪽으로? 예, 예. 네,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파트들을 제가 우성 1, 2차는 들었고 여기 상황심리 쪽에 한신 무학 아파트. 예, 예. 한신 무학 아파트. 한신 무학 아파트를 하나 보셨고 그다음에 응봉동 쪽에는 뭐 보셨다고 했죠? 대림이나 현대 뭐 신동하고 쭈르륵 아, 쭉 이어져 있는 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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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응봉 현대, 응봉 대림. 대림 1, 2차 있는데 몇 차 보셨어요? 대림 2차. 2차. 그냥 쪼르륵 있는 거 보신 거네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이 아파트들 중에 어떤 게 일단 뭐 전문가님 맨 마지막에 소장님 추천을 한번 물어보셨는데 네, 네. 8억 원 선에서 이 아파트들 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억 원 선으로 지금 서울에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향후 내재적인 가치도 갖고 있는 아파트를 보려면 어차피 좀 노후 아파트 쪽으로 선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입지적인 힘이 되게 중요한데 이 금액대에 맞는 아파트들 지역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성동구하고 지금 광진구를 보신 건데 이쪽 지역 자체들이 뭐 광진구야 강남 접근성 그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좋은 쪽이고요. 이렇게 응봉동, 그러니까 이 성동구 쪽 같은 경우로 도심 쪽과 또 강남 쪽을 두 방향을 모두 이제 배후 주거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하기 때문에 일단 별달리 이 아파트들 이외에 추천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선에서 또 직장이 도심 쪽이라고 하셨으니까 전 이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선택의 문제가 이제 남은 것 같은데 지금 다들 노후 아파트들이란 말이에요. 이 중에 그래도 신축이 신동아예요. 응봉동에 있는 신동아인데 일단 뭐 거주하는 데 있어서 노후보다는 신축이 난데 그렇다고 해도 얘도 노후 아파트임에는 분명해요. 얘도 뭐 96년인가 97년식인데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임에는 분명한데 어찌 됐든 첫 번째로 지금 따지셔야 될 게 저는 여기에 얼마나 접근이 좋은지 내가 이 아파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기 일터에 얼마나 접근하기가 좋은지 그런 것들을 먼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노후 아파트니까 재건축에 대한 나중에 변화를 어떻게 꾀해볼 수 있는지 그런 쪽에 대한 내재적인 가치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두 가지 측면을 따져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응봉동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세 아파트 모두 뭐 1989년, 1990년 상당히 노후된 아파트들이고요.
그리고 그 용적률 자체가 신동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높게 이 중에서는 가장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내재적인 가치는 상당히 좀 떨어질 거고요. 그 가격이 그대로 지금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현대가 제일 높고 거의 근소한 차이로 대리미차가 그 다음 차지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 신동아가 차지하고 있을 게 이쪽 응봉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얘네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정찰 가격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굳이 재건축에 대한 아니면 뭐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 대한 힘을 좀 따진다고 하면 그 중에는 현대 아파트가 제일 낮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현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응봉 지역보다는요 이 왕십리 쪽하고 이 광진구의 이 자양동에 있는 쪽이 좀 더 비교 우위에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한테는. 그래서 과감하게 이쪽 응봉동 쪽은 좀 우리가 스킵을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남아있는 곳에서 한신무학하고 자양동의 우성 1, 2차를 볼 텐데 연식은 비슷해요. 뭐 89년, 90년, 뭐 90년 이렇게 비슷한데 한신무학 같은 경우는 일단 왕십리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상왕십리역인데 뭐 같은 왕십리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초역세권이야. 그러면서 왕십리 역세권이 앞으로 개발된다라는 소리는 이 시간 통해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또 다른 전문가님들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왕십리역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일자리가 상당히 몇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단 일자리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임대 수요가 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또 초등학교까지 또 같이 품고 있다고 보여지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학교라든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다음에 왕십리역에서 바로 또 강남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왕십리역이 또 이제 광역 노선까지 깔리게 될 거니까 일단 왕십리역 전체의 어떤 개발로 인한 주변의 가치 상승을 같이 꾀해 볼 수 있으니까 한신무학은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양동에 있는 우성 1, 2차 같은 경우는 한신무학하고는 다르게 바둑판 모양의 딱 아주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우성 1, 2차 뭐 특히나 1차 같은 경우에 초중 고등학교가 그냥 아파트 둘러싸서 딱 있거든요. 그러면서 역도 뭐 자양역이라든가 건대 입구역을 뭐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바로 다리 하나 건너기에 아니면 지하철 7호선 타게 된다라고 하면 아래쪽에 보시면 앞으로 강남의 이제 중심지로 바뀌게 될 건데요. 이 삼성동에 있는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렇게 앞으로 강남에서도 뉴 강남, 새로운 강남의 중심으로 떠오를 곳의 접근성은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웃한 곳이 또 성수 재개발 구역으로 해서 자양 4동의 신통기획 구역까지 해서 얘네들은 정말 하이엔드 지역으로 정말 높은 아파트 가격을 형성할 거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있는 지역 가치가 상승하면서 같이 키 맞추기 가격 흐름을 보일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우성 1, 2차를 선택을 하건 우성 2차보다는 1차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한신무학 요 둘 중에 내재된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가서 지금 매매 물건이 나와 있는 이 호수, 층 호수 한번 보시고 그 실질적인 임장해 갖고 물건 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끌리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돼. 얘네 둘의 가치는 거의 비슷해요. 제 말 듣고 계세요? 네. 그렇다고 보니까 신랑분 손 잡고 가셔서 이 한신무학 아파트 한번 임장 보시고 나와 있는 물건을 직접 보시고 자양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도 나와 있는 물건 직접 보시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된다고. 내재적인 가치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좋은 선택하기 바라세요. 다른 거 아파트 찾지 마세요. 괜히 선택의 폭만 넓어지고 더 골치만 아파지시니까. 요 두 아파트 중에 좋은 아파트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부동산 이상형 월드컵 한번 치러봤습니다. 지금 여유자금 8억 원 내에서 굉장히 많은 선택지들 골라두셨는데 일단 소장님이 선택지들 아주 잘 골라뒀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씩 이건 안 되고 이게 더 좋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단 1차로 탈락했던 건 지금 가지고 있는 선택지 안에서 응봉동은 좀 제외하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게 된 게 최종적으로 상광심리의 한신무학 아파트 그리고 광진자양의 우성 2차보다는 1차라고 하셨어요. 이 두 개의 선택지 안에서 좀 골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 시청자분한테 이게 조금 더 운명인 것 같다라는 조금 더 끌리는 선택지 고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개의 가치가 굉장히 지금 비슷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청자님 마음에 드는 부동산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부동산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네. 제가 그 용산구 네, 도원동 3층 내면 아파트 네, 24평을 저희가 지금 전세를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내년에 국제업무지구로 착공한다고 하니 향후 전망이 어떤지 제가 전문가님한테 문의드려요. 네. 아유, 전화 네. 너무 잘 주셨습니다. 아주 네. 우아한 우리 시청자분이신데, 자, 네. 용산구 도원 삼성 레미안 24평형 지금 임대 주고 계신 상황인데, 향후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용산이 참 너무나 빨리빨리 변하고 있죠.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부동산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지, 자, 소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답변 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쌤님, 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도원 삼성 레미안 보유하고 계시는 거고, 네. 예, 24평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용산이 이제 개발이 이제 드디어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네. 우리 아파트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매도해도 되느냐 아니면 더 보유를 해야 되느냐 뭐 요런 걸 결정짓기 위해서 전화 주신 거죠? 네, 네, 네. 좋습니다.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히 뭐 다른 어떤 갈아타기 할 아파트를 염두에 두지 않으셨다면 추가적으로 좀 보유하시는 게 괜찮긴 한데 네. 그 추가적인 보유라는 게 사실은 막 용산에 대한 개발 호재가 막 이쪽으로 막 넘어오고 그런 것들은 아닌데 일단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도원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는 뭐 행정구역상 용산구지만 뭐 마포 쪽의 생활권이라고 하는 사실은 뭐 우리 시청자님도 인지하실 것 같고 여기 이제 효창공원역이라든가 공덕역을 이용할 수가 있으면서 뭐 용산에 대한 접근, 국제업무단지에 나중에 이제 접근도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식인데 전체적으로 용산의 큰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민족공원이라든가 국제업무단지 또 한강로에 대한 기업들의 또 입주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개발 요인이 될 텐데 우리 도원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 자체가 오래됐어요. 2001년 밀레니엄 바로 지나서 지었던 집이기 때문에 지금 한 23년 차 뭐 이제 접어드는 아파트인데 사실적으로 뭐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뭐 거의 없죠. 뭐 용적률 찾아보면 리모델링 지금 그 조합 글쎄 관리-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네, 네.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재건축도 일반 분양분이 훨씬 많이 나오는 리모델링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오는 재건축도 이 공사비 감안해서 잘 나가던 게 지금 멈춰서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너무 그렇게 막 그러니까 리모델링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아파트를 내가 끝까지 가져가야지라고 생각을 고정시켜 놓지 마시고요. 네. 일단 상황을 좀 잘 보셔야 된다는 건데 제가 더 추가적으로 보유해도 괜찮다고 한 이유가 있는데 네.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우리 아파트에서 가장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신축 아파트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5구역 재개발한 그 효창공원 앞역 바로 쪽에 있는 롯데캐슬이거든요. 네, 네, 네. 이 롯데캐슬이 물론 세대수는 우리 아파트보다 작지만 신축이란 말이에요. 네. 이 신축 아파트인데 얘네들이 21년도 최고가를 찍었을 때가 그러니까 20평대가 16억이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14억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15억 5천, 16억 거의 회복세로 전환을 된 상태고 네. 우리 도원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 지금 20평대 기준 자체 금액이 한 11억 5천에서
12억 선에 형성이 돼 있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21년에 전고점 최고가 찍었을 때 14억, 15억 뭐 이렇게 찍었던 아파트들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떨어졌냐면 얘네들이 9억 선까지 떨어졌다가 네. 다시 최근에 한 2억 정도 반등을 해서 요 가격으로 이제 다시 회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최고 가격을 찍었을 때 금액 대비해서 금액적으로는 똑같이 2억 오른 게 맞아. 얘네들도 2억 정도 회복했는데 신축이었기 때문에 떨어진 게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회복 속도가 그만큼 빨랐던 거고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네. 우리 도원산성 레미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축이기 때문에 회복력이 약해서 최고가에서 떨어졌다가 원 최고가로 다시 회복은 못했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얘도 2억 정도 롯데캐슬이 상승한 금액만큼 상승한 거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와중에 최고 가격 대비해서 지금의 어떤 그 가격 차이가 나는 이런 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든지 그게 좀 메꿔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아, 네. 좀 더 가지고 계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용산구 도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 향후 어떻게 될까요?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우리 시청자분이셨습니다. 용산의 참 변화들이 너무나 좀 보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아파트 좀 정리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 정리를 하는 게 나을지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이 되셨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소장님께서는 뭐 굳이 갈아탈 곳을 미리 뭐 찾아뒀거나 아니면 꼭 갈아타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면 굳이 지금 정리를 할 필요는 없다. 계속해서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요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금세 훅훅 지나갑니다. 정말 소장님께서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봐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정말 뭐 시간만 된다면 소장님이랑 24시간 지금 이 부동산 상담 좀 해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죠. 대신에 우리 소장님께서 1:1 무료 상담의 장소 또 마련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1:1 무료 상담 기회 요거 기다리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소장님 1:1 무료 상담 좀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지켜보셨겠지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상담해 드리는 건 어떤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어떤 언어적인 제약도 또 있고요. 그래서 좀 세밀하게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분석 이런 것들을 해드리기에는 공중파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1:1 상담을 신청하신다고 하면 아주 세세한 내역까지 뭐 가감 없이 굉장히 어떤 참고 자료를 통해서 직설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뭐 투자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뭐 주택에 대한 관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새로 뭐 거의 새로 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부동산 어떤 자산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되는 시간을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혀 저하고의 1:1 상담 시간이 지금까지는 너무 다행인 게 전혀 후회하시는 분들 만나보지 못했고요. 엄청 만족하시면서 그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봤을 때 저 자신도 굉장히 뿌듯하다고 이제 생각이 될 정도로 상당히 상담에 대한 만족감들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셔서 저를 오프라인에서 만난다고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시간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활용을 하셔서 좋은 정보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기회비용을 상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시기에 투자하면 상당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그냥 일상적인 이런 투자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 맞는 투자 품목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투자건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상담 진행해 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만 정리할 테니까 1:1 상담 많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안 되신 분들은요, 이 1대1 무료 상담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2638-3973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